안녕하세요. 진짜 실무로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구글 태그 매니저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구글 태그 매니저의 컨테이너 설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태그 매니저 설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인터넷이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요, 사용자 컴퓨터 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웹사이트에 뭐에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라고 하거든요.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서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이게 회원 가입 페이지인지 상품 설명 페이지인지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그 페이지를 준비를 해요. 다시 재조립하는 거죠. 옛날에는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요즘 홈페이지들은 웬만하면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맞춰서 재생산합니다. 뭐 헤더 따로 있고 뭐 바디 따로 있고 부터 따로 있고 GMB는 뭐 따라당기고 그런 식으로 다 그 분리시켜 놔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재조립합니다.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준비됐으면 여기 이 그 재조립된 페이지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세 개 파일을 복사해서 자기 자신한테 저장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브라우저가 다시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홈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론트 엔드에서 여기를 프론트 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파일을 다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이버닷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으면 이 컴퓨터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이 지금 다운로드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검사 누르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뜨고요. 요거 누르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요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요 도움 요소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요 도움 요소에는 이런 CSS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마진은 뭐 얼마이고 패딩은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폰트 사이즈가 보이네요. 이 폰트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가되죠.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새로 고침을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저희한테,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 컴퓨터한테 던져주는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은 여기서 일어나요.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요. 클라이언트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겠다고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 문의를 누를 경우, 이런 행동은 전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자 행동을 읽어서 다시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자가 무엇을 1만 원에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그 최종 결제 버튼을 딱 누르면 서버에 그 신호가 전송이 되고 거기에 응답을 해줍니다. 네, 1만 원에 구매를 승인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결과를 내주면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 10,000원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완료 신호를 요 프론트엔드에서 각각 네이버나 구글이나 카카오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구매를 완료했고 그 구매 물품은 땡땡땡이고 금액은 10,000원이다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걸 개발자 입장에서 보시면 똑같은 작업을 한 몇 번은 계속해요. 제가 예시로 이제 4개만 들고 와서 그렇지 ADN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전부 다 이런 데이터를 보내줘야 자기네들 광고 성과와 연결시켜서 광고로 인한 매출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계산해줘서요. 그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구글 태그 매니저입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를 미리 이렇게 설치해 둔 거예요. 그냥 빈 흰색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빈 도화지에 만약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트리거 구매 완료 신호를 받으면 변수 땡땡땡 상품을 1만 원이라는 구매 금액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이제 각 매체별 스니펫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픽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시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제서야 실행시켜서 그때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작업을 개발자가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구글 태그 매니저가 생긴 이후로는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빈 도화지를 미리 깔아두고요. 이제 저희가 이 빈 도화지에 글을 쓰는 거죠. 작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신호를 여러 매체에 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아신다면 사실상 개발자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서버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에 구매했습니다를 이미 클라이언트에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모르신다면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있는데 이걸 다시 읽어서 구글 태그 매니저에 보내주세요 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를 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읽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 웹 스크래핑이나 웹 크롤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CSS나 자바스크립트, HTML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형님, 누님들께서는 이제 워낙 많이 아시거나 또는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미 이 일을 처음 하시는 팀원분들께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분께 제가 이걸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 레이어에 요 구매 금액과 물품명을 적어주세요. 양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이제 아주 편하게 해주실 거예요. 개발자분 입장에서요. 요거 다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데이터 레이어에 요 데이터를 적어주세요. 이게 월등히 편합니다. 훨씬 편하니까 이제 많이 해주실 겁니다. 다만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데요. 제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제외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뭐냐면 저희가 광고 차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차단되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가 안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버에서 바로 이제 각 매체로 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카카오, 페이스북이나 여기로 바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끔 서버 쪽에서 추적 코드가 실행되는 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발자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이 필요하다 할 정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발자분께 그냥 요청만 하시면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설치를 바로 실습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창을 가져올게요. 구글 태그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이제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이제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계정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이제 계정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타토리라고 간단하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외부와 익명으로 공유하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고 저희는 실습이기 때문에 넣진 않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름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사이트 이름으로 적겠습니다. 요거는 빠져야 되고요. 이제 사이트 여러 개가 등록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주소로 적어둡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웹용이기 때문에 웹으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용 약관이 나오고요. GDPR 데이터 처리,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럽 쪽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조항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의 헤더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넣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바디 태그 바로 뒤에 코드를 붙여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요, 사실 헤더에 없어도 돼요. 헤더란 게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더 태그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헤드가 시작되고 저 밑에 내려가면 헤더가 끝나죠. 요 안에 가급적 맨 위에 여기 어딘가쯤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저기 없어도 돼요. 이 바디 태그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이제 넣기 편하게 생각하시는 곳이 요 푸터입니다. 푸터가 뭐냐면 여기를 말해요. 여기 어느 페이지를 가든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푸터가 있죠.
푸터는 항상 똑같으니까 HTML이 소스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를 많이 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개발자분들께서. 그래서 거기에 넣어도 되긴 돼요. 근데 가끔 페이지 소유권 인증 쪽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아직 못 겪어봤는데 어떤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기도 한데요. 근데 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구글 광고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 헤더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코드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를 미리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TM 검색을 하시면 여기 구글 태그 매니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된 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간단하죠? 참 잘 만들어 놔가지고 심지어 무료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서는 실제로 다른 그런 스크립트나 스니펫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